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학년 문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9쪽 성난 풀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19쪽 그림 보면 한 남자가 풀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풀 사이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 다음날 팔이나 혹은 발목 같은데 따가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풀 같은 데를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손이나 발에 그 풀의 풀에 이렇게 쓸린 자국이 있으니까 그 쓸린 자국에 불독이 올라서 따가웠던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성남 풀립입니다. 풀립이 왜 성이 났을까? 작품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남 풀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풀독이 오른 경험을 통해서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성찰한 수필이다. 잠깐 이 수업하기 전에 우리 수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을 때, 이 작품의 체험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선생님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글을 읽고 나서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면을 정지하고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었습니까? 혹시라도 읽지 않은 학생은 꼭 한번 읽어보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수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는 말이 있다. 제일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작가는 독자들이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문장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생물을 낳고 기르면서 그 생물 가운데 어느 것을 편들거나 혹은 어느 것을 떼치거나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자연 그대로 맡긴대요. 이 자연 그대로 맡긴다. 쉽게 얘기해서 야, 너가 좋아, 너가 나빠, 이렇게 편들거나, 혹은 정을 탁 끊어버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것은 모든 생물들을 동등하게 대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으면 이 인간, 식물, 동물들을 다 어떻게 동등하게 대한다는 뜻이겠죠. 특별하게 인간을 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식물, 동물을 다 동등하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 글에서는 인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 역시 서양의 한 자연주의 작가의 생각을 뭐하고 있습니까? 네,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 즉 다시 이야기해서 이 천지는 억지로 인심을 쓰거나 혹은 안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자연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다.
이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작가가 만족하지 않고 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잉어가 있는데 큰 잉어가 붕어를 먹고 또 붕어가 피라미를 먹고 피라미가 또다시 송사리를 먹고 큰 송사리가 또다시 작은 어린 생이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자연은 뭐 하지 않는다? 말리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연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이겠죠.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사리에 늙은 아비가 있고 그리고 딸과 함께 있는데 이 아비가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배가 뒤집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르쇠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자연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다 동등하게 둔다. 그냥 운명에만 다 맡겨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다라는 말, 역시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연스럽다라는 말처럼 매몰스럽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말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기주의적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연은 인간의 힘을 다하지 않는 채 우주 사이에 저절로 된 그대로 있는 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본성은 어떤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두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연 본성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처음 부분입니다. 그죠? 처음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연스럽다. 이 자연스럽다의 뜻은 뭔가요? 첫 번째, 뭐 하지 않는다? 개입하지 않는다. 어, 두 번째, 뭐 한다? 모든 것들을 어떻게 대한다? 동등하게 대한다. 라는 뜻이겠죠. 아까 전에도 살펴봤듯이 늙은 아비가 이렇게 딸을 두고 죽으면 이 늙은 아비, 인간 세계에서는 어쨌든 이 늙은 아비가 다시 살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자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개입하지도 않고 조작하지도 않는다는 뜻이고, 또 이 자연스럽다는 뜻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동등하게 바라본다. 이런 것들이 뭐다? 자연의 본성이고 이 자연의 본성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잉어가 붕어를 먹고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 그럽니까? 점강법이라 그럽니다. 그죠? 정강법하고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무슨 법이에요? 점층법이에요. 둘 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정강법은 점점 크기가 약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쓰여질 때 정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점층법은 뭐예요? 반대로 작은 것에서 커지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뭐 중학교 때 모두 다 배웠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처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간이겠죠. 아무 데나 나는 풀도 이름이 없는 풀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농부는 저마다 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뭐라 그런다? 잡풀이라 그런다. 농부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농부는 어떠한 것을 있을 때 잡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약초도 되고 목초도 되고 화초도 되고 거름도 되는데 자기에게 말 때 필요가 없을 때는 뭐가 된다? 잡풀이 되는 거죠. 잡풀하고
농부에게 필요가 없으면 잡풀. 농부의 입장에서 필요가 있으면 뭐다? 약초가 된다는 것이죠. 논밭에 나서 서로가 살려고 작물과 경쟁을 할 때는 여지없이 농부의 원수가 되어 낫에 베이거나 홈에게 뽑히거나 농약에 마르거나 하여 덧없이 죽어가기 마련이다. 논밭의 작물은 주인의 발걸음 소리에 자란다는 말을 들을 때 잡풀의 서러움은 그 무엇에 견주어 말한데도 성에 찰 리가 없을 터이다. 그래서 농부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할 때는 잡풀, 필요가 없을 때는 뭐예요? 필요가 없을 때는 잡풀, 필요가 있을 때는 약초 혹은 작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어떨 때는 동일한 어떤 식물을 어떨 때는 잡풀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약초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런 농부의 모습을 한자성어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자성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끓여 붙이고, 어떨 때는 뭐다? 유리할 때만 자기한테 억지로 끓여 붙여서 이야기한다. 네, 이렇게 토성을 보면 기역, 비어, 피어십니다. 이런 단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이 농부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어, 어떨 때는, 어, 어떨 때는 약초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자풀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한자성어는 뭐라 그럽니까? 겸, 간, 부, 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 성어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붙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것. 유리할 때는 약초, 유리하지 않을 때는 자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드디어 이 사람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요. 이 사람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나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고추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고추밭에서 고추밭에서 뭐 했어요? 네, 고추밭에서 풀을 뱄습니다. 됐습니까? 풀을 베다가 어떻게 됐어요? 풀뚝이 올랐어요. 됐나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이 풀뚝이 이렇게 오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약국에 가고 그래서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병원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에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 나의 뭐가 됩니까?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한갓 자풀이 망정. 근데 이 사람이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오늘의 중요한 생각거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자풀일 망정 뽑히고 베일 때와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느낌이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자연스럽다는 것. 또 나왔습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인간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던가? 풀독은 달폰화되어서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람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 생각에, 풀독이 있었습니다. 그죠? 풀독이, 있기 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풀독이 있기 이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풀을, 똑같은 것을 잡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잡풀을 없애야 되겠다. 이 잡풀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자연은 어떻게 되는 것? 순리대로 되는 것. 자연스럽다는 뜻은 또 어떻게 되는 것?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이 자포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풀독을 오르고 나서 그 풀독 이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까요? 풀독 풀독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풀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신을 배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반발하는 것이 음,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한 순리인 거죠. 왜? 자신을 죽이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뭐다? 순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아, 당연한 이 순리에 따라서 풀은 그렇게 나에게 불독을 생기게 했다. 따라서 자신도 어떻게 했을까요? 음, 자신도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자? 어, 불독을 치유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불독을 끝내 찾지 않는 이유는 그전에는 내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이 불독을 따갖고 나서는 어떻게? 아, 이것은 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치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이 한 것이죠. 됐나요? 그래서 풀떡이 올라는 대로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자연의 모대로 순리대로 뭐 하겠다? 치유를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생각이 바뀝니다. 제일 처음에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이라면 그 다음 생각은 어떤 생각이, 불독 이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네, 인간이 아니라 풀도 생각은 이타주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죠. 제목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남 풀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풀립이 성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음,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또 모든 자연은 마다 동등하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풀립은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하고 다 동등한 입장이 있는데 이 작가가 이 풀립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어떻게 풀립이 성을 냈겠고 이 성난 풀립이 무엇을 자기가 살려고 순리대로 불독을 오르도록 반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인간 중심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글의 작품에 대해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필기를 안 하더라도 뒤에 필기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지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뭐 이렇게 쌤도 찾아보니까 자습서라든지 인터넷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르는 것만 체크해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수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필은 어떤 장르라고 그랬습니까? 수필은 네, 수필은 네, 수필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필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네, 경험, 네, 네, 수필 살펴보겠습니다. 수필은 어떠한 사람의 경험과 함께 뭐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색적이라고 합니다. 사색이 뭐예요? 네, 사고라는 말 들어봤죠? 사색한다는 것은 사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이런 것을 사색적이라고 합니다. 교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깨달음이 있으니까 당연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주제는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보면, 여기 아까 전에 선생님 필기했던 부분 있죠? 이걸, 모르는 것만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논밭에 심고 가꾸는 것이 아닌 것은 죄다, 자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 중심 이기적인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타주의적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왜 찾지 않았을까요? 네, 순리대로 이렇게 치유한다고 생각을 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은 꼭 별표 쳐주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첫 번째 이 글에서는 인위적이지 않고 조작이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존재가 마다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천지의 모든 자연을 살펴보면 인간이라든지 식물, 동물에 개입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존재를 어떻게 다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표현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하고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표현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용되었던 것, 인용이 있었습니다. 인용이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어지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 다음에 서양의 자연주의 작가 역시 자연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모두 다 인용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사용되었죠. 무슨 법? 무슨 법? 네. 점층, 정강법 중에 무슨 법? 네, 점점 작아졌으니까 무슨 법? 정강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또 사용되었던 것. 네,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가라고 해서 무슨 법? 네,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었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리법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한갓 잡초일망정 뽑히고 베일 때 왜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느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풀이라도 느낌이 뭐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는 것입니다. 학습활동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로 학습활동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학습활동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적어보고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학급의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입장을 바꾸어 놓아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타인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우고 나서 한갓 풀에도 우리가 이 작가처럼 이렇게 한갓 풀도 그냥 베어버린 존재가 아니라 한갓 풀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나와 다 동등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동등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동생,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우리 성관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